네, 산업 인사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뭐 반도체 얘기 빼면은 사실 산업 얘기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 주요 이슈들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이 대표가 오셨다는 건 반도체에 정말 할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봐도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영수 대표 모시고 이 테슬라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테슬라 슈퍼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조라는 걸 내놨어요. 네네. 이게 또 어떤 위력을 가졌길래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거죠? 네, 뭐 세계 한 탑 6 정도 되는 슈퍼컴퓨터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데요. 이제 테슬라 자동차들은 다 그 본사에 있는 도조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조라는 말이 도장이라는 일본어에서 나온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계속 도장에서 단련하잖아요. 예. 단련해서 계속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기존의 자동차들을 계속해서 어떤 그 빅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걸 또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스마트폰처럼 이제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OTA라고 해서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까지 뭐 만약에 400km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410km를 달리는 그런 마법을 보여주는 거죠. 슈퍼컴이라는 게 뭐 단순히 그냥 컴퓨터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연결돼 가지고 이 역할을 하는 건데 테슬라라 그러면 뭐 수십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그게 다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맞습니다. 도조 시스템으로 다 연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중앙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데이터들을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내에도 나름의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예. 그게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제 그 두뇌 칩이거든요. 예. 그거하고 호환하면서 이제 그 어떤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도조가 뭐 범용 슈퍼컴은 아니겠지만은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아주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GPU보다 훨씬 더 고성능이다. 월가에서는 이 도조에 대해서 연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엔비디아와 비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뭐 엔비디아는 이제 범용 칩입니다. 이제 GPU라고 해서 제너럴 퍼포즈 GPU라는 예. 하는데요. 기존의 CPU 같은 역할을 하는 GPU라는 거고요. 이제 서버용 이제 칩으로 쓰입니다. 요게 이제 요즘에 챗 GPT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지금 A100이라는 칩이 7나노, TSMC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예. 그리고 테슬라 도조 칩은 주문형 반도체예요. 예. 테슬라에서 설계를 해서 TSMC에서 이제 파운드리로 생산해 주는데 둘 다 이제 7나노 동급이기 때문에 많은 비교를 하는데 요게 연산력에서 도조 칩이 A100 대비해서 15.8% 네, 연산력이 좋다. 더 높다. 네, 맞습니다. 예. 연산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량은 5배가 뛰어납니다. 예, 뭐 엔비디아가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이 테슬라 도조가 부각되면서 뭐 TSMC나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그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일시적인 충격인가요? 아니면 이게 좀 구조적으로 경쟁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에 이제 너무 챗 GPT 이후로 AI 쪽에만 수급이 많이 쏠렸었잖아요. 요게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약간 예. 이제 그동안에 AI 혁명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요게 모빌리티 혁명 쪽으로 좀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한 내년부터 요게 좀 바통 터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 했는데 항상 시장은 예상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사실 뭐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9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주한다시피 하는데 일단 지금은 대항마가 없어 보이지만 이 도조가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도조는 이제 사실 테슬라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 같은 칩들은 어떤 빅테크 업체들도 다 쓸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I들이 데이터 학습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교육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게 나중에는 추론 시장으로 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추론 시장으로 가면 이제 NPU라는 이제 도조 같은 NPU들이 조금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런 경쟁 우위를 조금씩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범용 AI와 특수 AI의 칩, 요 차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자, 기왕 이제 뭐 AI 반도체 물꼬가 터진 거라면 우리도 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SK 하이닉스 요즘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화웨이 이슈도 있고. 네, 그렇죠. 뭐 그동안에 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혜를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예, 했죠. HBM 덕에 네, 맞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HBM3라는 4세대 제품을 SK 하이닉스가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다른 삼성이나 마이크론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 하락폭이 적거든요. 그렇죠. 그게 HBM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제 9월에 삼성이 HBM3 양산하겠다 우리도 라고 하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독점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이제 그 우려 포인트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화웨이 이번에 그 첨단 스마트폰에 또 SK 하이닉스의 모바일 D램이 적용됐다라는 네. 게 좀 알려지면서 약간 심리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HBM 시장의 주도권은 향후 1, 2년 안에 뭐 삼성이 다시 뭐 추격하고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SK 하이닉스의 선점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자, 다시 반도체 얘기로 좀 돌아가서 요즘 낸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매출이 지난 2분기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 역시 삼성이 1위를 굳건히 수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D램 쪽은 HBM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구원투수가 예. 나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낸드는 사실 처참했어요. 예. 왜냐하면 낸드 쪽은 뭐 새로운 수요들이 뭐 수요가 거의 네, 사라져, 뭐 맞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없었죠. 그렇죠. 거의. 뭐 전통 수요라고 하면 이제 뭐 모바일이나 PC 쪽인데 요즘에 통신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디바이스에 낸드를 많이 채택하기보다는 그냥 클라우드를 쓰는 예. 네,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삼성이 추가 감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25% 낸드 플래시 감산에 들어갔는데 10%포인트 추가로 해서 35%까지 감산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격이 현물 가격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8월에 이제 대만 IT 데이터들을 보면 PC 쪽은 돌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 뭐 아수스나 에이서 같은 이런 PC 예. 업체들이 8월 매출이 전달 대비해서 거의 아주 20, 30%씩 올라왔거든요.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제 뭐 우리 그 한국경제에서 아마 예.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모바일 D램 4분기 가격을 20% 인상한다고. 예, 삼성이 네네, 올린다. 맞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점에서는 뭔가 이제 우리 반도체 경기 회복 이런 말로만 많았지만은 좀 자꾸 늦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4분기 앞두고 분명히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낸드 매출 3분기에도 회복 전망이 이어질까? 뭐 삼성전자 주가 회복에도 일조할까? 이게 궁금한데요. 네. 어쨌든 이제 지금 PC 쪽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제 그동안 걱정됐던 부분이 모바일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도 뭐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의 수요가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고 어떤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재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리스토킹 다시 재고를 높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포나 비보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모바일 쪽이거든요. 그렇죠. 모바일만 전환되면 어떤 이제 우리가 수요로 걱정하던 것들은 많이 이제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확 쏠려가지고 그쪽에만 쳐다보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철강 업체 아닙니까? 철강에 베이스로 깔아줘야 실적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메모리가 깔아줘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산 기조 이어지면서 뭐 가격 회복도 기대되는데 HBM이 뭐 새로운 먹거리다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관심이 다 쏠리다 보니까 메모리 쪽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는 좀 약간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HBM도 사실은 메모리의 변화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기존에 이제 메모리 산업 자체가 낮은 멀티플을 받았던 이유는 범용 제품이고 이게 재고 때문에 한 번씩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고 예.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낮은 멀티플을 받았잖아요. 근데 HBM이라는 아이템은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약간 파우드리에 가까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쪽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AI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제 주도적 흐름을 끌고 있는데 요즘 또 로봇과 결합해서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고 있어요. 또 시장에서 로봇주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에 있으니까 AI 따로 로봇 따로 자율주행차 따로 이렇게 보는 예. 그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적으로 보면 이 AI라는 거는 서버 클라우드에 있는 거고 이게 우리 디바이스로 소환이 될 때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AI라는 거를 눈으로 볼 기회는 별로 없죠. 그 눈으로 볼 기회가 보통 이제 로봇이나 예. 자율주행차라는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AI 혁명의 연장성상이라고 봐야 되는 예. 거고요. 기술은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투자자들의 섹터를 구분해서 봐서 그렇지 네네. 어차피 다 연결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 연초부터 아주 컸는데 좀 자꾸 늦어졌어요. 이제 괜찮을까요? 네, 뭐 8월 데이터로 보면 충분히 이제 고무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뭐 다시 또 뭐 9월에 꺾어진다 그러면 뭐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업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들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하방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가로 뭐 더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건 없는데 결국 그 가격 하방은 지지할 수 있지만 공급단에서 결국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수요에서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모바일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이폰 15도 나오고 뭔가 좀 기대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